안녕하세요. 반도체 반전이 언제쯤 있을까? 올해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쯤에는 괜찮을 거다. 이런 희망에 섞인 이야기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요. 2023년 하반기에 반도체 관련한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? 그런 기대를 품어도 괜찮을까요? 감히 말씀드리건데 지금 벌써 4월인데 하반기라고 하면 7월부터 시작되잖아요. 몇 달 뒤에 갑자기 드라마틱한 반전은 있을 수 없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. 주식시장하고 현실 세계하고 좀 딴판으로 움직이죠. 외국인들이 뭐 다시 사들인다, 뭐 바닥을 찍었고 다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, 이런 얘기들만 전부 다 하는데, 그런 얘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삼성전자의 하락이 다가오고 있나 보다,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. 게다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그냥 동결합니다. 지금의 정부가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생각보다 경기 침체를 더 우려하는 거죠. 뭐 연끌들이 이자 부담을 감당 못해서 무너지면 그 충격 때문에 더 빨리 내수가 침체하고 망가진다고 생각하고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거죠. 4월달에 동결하면 5월달에는요. 어떤 일이 벌어지냐? 미국이 5.25, 한국은 3.5,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.75%까지 벌어지는 좀 충격적인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.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독립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죠. 그냥 입으로만 떠들어댑니다. 부동산 가격이 매우 심각하다. 다중채무자들의 대출이 엄청나다. 뭐 청년들의 대출이 심각하다. 뭐 다 내간 뭐 매우 어렵다. 매우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지, 실제로 대응은 거의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뭐 심각한 인상 짓고 자기 IMF에 왔다고 떠들어대고 그냥 자기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연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 경기 침체가 오래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도 금리 인상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한국은 한국은행의 총재가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처럼 움직이고 있더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는 더 암울해지는 것 같습니다.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동계를 결정한 저러한 행동들이 되려 한국의 경제를 더 암울하게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확실한 건 2023년 하반기부터 가상금리가 적용이 되면, 시장 리스크에 따른 가상금리 적용이 이제 실시가 되면 금융권들이 대출자들에게 금리를 최소 2에서 2.5% 추가 요구하게 됩니다. 뭐 그러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지 않아도 한국의 시중금리가 폭등하는 거죠. 하반기에 8%, 10%, 12% 내면서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. 내수가 침체할 수밖에 없고, 또 사람들이 극단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고, 대규모 부동산 경매, 주식 급락, 그로 인한 이제 쇼크들, 경제 충격적인 일들이 대거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꽤 무섭고, 꽤 혼란스럽고, 꽤 황당한 일들이 계속 터져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. 그러한 사실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?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겠습니까? 100원짜리 하나, 1000원짜리 하나, 한 장, 만원짜리 한 장, 이에 대한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 거죠. 얼마나 소중한지, 얼마나 뭐 큰 돈인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.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. 힘듭니다. 막막하죠. 아무쪼록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지킬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. 나라가, 관련 업계가 우리의 보통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는 더 뜯어먹으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지 절대로 도와줄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. 지난 10여 년 동안 빚을 너무 많이 지게 했습니다. 빚지고 부동산을 사서 돈 벌어야 된다.
라는 분위기를 많이 부추겼죠.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? 앞으로 더 엉망이 되고 더 심각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별일 없는 것처럼, 괜찮은 것처럼, 뭐 남들 다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말에 넘어가면 그냥 인생이 엉망이 되더라는 겁니다. 씁쓸하고 좀 충격적이고 황당한 얘기죠.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겠다. 세상에 믿을 놈 없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. 라면서 저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계속 풀어가는 겁니다.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. 저도 믿으면 안 되고, 뭐, 삶을 또 이래저래 만들어 가야 되더라는 겁니다. 누가 뭐라 그래도 함부로 큰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. 큰 욕심 부렸다가 그 욕심 때문에 삶이 어떻게 엉망이 될지 모릅니다. 뭐 남들도 그렇게 산다, 별일 없다,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에 넘어가는 순간 그냥 엉망이 되더라는 겁니다. 지금 많이 무섭습니다. 어떻게 삶이 뭐 뒤흔들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. 삼성전자 실적 악화. 근데 삼성전자 4%, SK하이닉스 6% 올랐다. 불황 탓에 감산하기로 한 걸 시장이 반겼다. 개소리죠. 지금이 바닥이다. 삼성 반도체 공급이 줄면 가격이 안정되면서 수익성이 나아지겠지.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이겠지. 이게 너무 멀리 갔다라는 거죠. 지금 실적이 엉망이죠. 많이 안 좋습니다. 감산한다고 수요가 느냐? 아니죠.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023년에 1.1%로 지금 보고 있고 시티은행은 0.7%, 노무라는 마이너스 0.4% 역성장을 얘기합니다. 한국 경제가 매우 부정적이라는 거죠. 지금 한국 정부는 상저하고다. 1분기가 바닥이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? 안 믿기죠. 안 믿깁니다. 기준금리 인상 안 하죠. 물가 상승 뭐 우려한다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뒤로 미루는데 어떨지 봐야 되죠. 앞으로 한국의 경제는 매우 암울할 것이다. 한국 경제 성장률 노무라 정권 마이너스 0.4%를 전망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한국의 경제가 매우 안 좋다, 암울하다라고 외부에서는 다 본다라는 거죠. 그게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한국의 경제 성적표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걸맞게 좀 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무쪼록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